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12년 만에 제7차 아셈 경제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 유럽 경제 수장들은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고 보호무역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다자무역체제 지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인사 문제로만 올 들어 두 번째 압수수색을 받게 된 금감원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조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업이 한국의 절대 영역이었던 시추선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현대중공업을 제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에 성공한 가운데 중국과 미국 시추업체와의 건조 협상 소식까지 들려오자 국내 조선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SPC 삼립이 52주 신저가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파리바게트가 SPC 삼립의 연결 종속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파리바게트의 영업이익이 급락이 SPC 삼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7.79포인트 하락한 2388.71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2.16포인트 하락한 648.95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도,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수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도,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수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두 분의 대표님과 그리고 전문가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면요.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대표님을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중에는 저희 정석투자와 함께 하셨다면요. 주말 일요일 저녁 9시에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 통해서 대표님의 못다한 이야기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외부 어디서든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신 이후에 들어오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클리닉 시간이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주식 투자의 교과서 평택촌놈 정영 대표님과 그리고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을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뵀는데요. 자, 먼저 정영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매일같이 저도 시황을 보는데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매일같이 시황 열심히 써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2017년이죠. 현재 장세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고 느낄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수 잘 보고
종목 잘 찾고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매일같이 서울경제TV 투자전략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데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제가 지금처럼 항상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장중에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대표님의 실시간 시황도 서울경제TV 투자 전략을 통해서 매일같이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제 옆에 항상 뵀던 분인데 제가 다르게 소개를 했죠. 이강민 전문가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강민 전문가님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제가 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개명을 해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오랜 기간 고민을 해서 바꾸게 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시청자분들께도 좋은 일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강민, 이 이름을 통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기운, 그리고 좋은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랜 고민 끝에 바꾸셨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변화된 이름이죠.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지금부터 기억해 주시고 많은 사랑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클리닉 시간 두 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자, 먼저 오늘 양시장 모두, 기준적인 가격대를 깨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다음 주는 초고수만 수익 가능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 장은요, 어제 장보다 더욱더 심화된 한마디가 아닐까 싶어요. 어제는 이제 고수만 대응한 장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더욱더 어려워졌나 봐요. 초고수만 수익 가능이라고 하는데요. 대표님, 이 말만 들어도 시장이 어려워 보입니다. 풀어주실까요? 네, 아마 오늘 시청자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플러스 5% 이상이 21종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2,000종목이 넘잖아요. 그러면 겨우 1%예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하나만 플러스 5%예요. 수익 내기 어렵겠죠. 근데 마이너스 5% 이하가 몇 개냐? 228개예요.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웬만한 사람은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그냥 고수도 아니고 초고수만. 왜 그러냐? 적어도 다음 주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장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10월에는 9월 마지막 주보다는 좀 나아요. 하지만 급등나게 될 겁니다. 지수가.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는 초고수만 수익이 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잘 못하면 그냥 쉬세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시고요. 근데 현실은 어떤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냐면 아마도 여전히 주식 비중 100%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한 다음에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거 홀딩한 분들 많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답답하니까 추가 매수할 거예요. 그 개인들의 속성이거든요. 더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장 한마디, 이거는 이제 어차피 제가 매일같이 월화수목도 전달해 드리니까 이제 이 정도만 간단하게 요약하겠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물론 항상 잘 보셔야 되지만 다음 주 하루하루 정말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사실은 모든 거 포기하고 오로지 이것만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 장중에 무려 3시간 반에서 4시간 음성방송해요. 매일같이. 그리고 또 밤에 1시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분석하고 12시 넘어서 잡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제가 노력한다, 성실하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수입니까? 중수입니까? 고수입니까? 아마 여러분 다 느낄 거예요. 저 고수예요. 초고수요. 예. 근데 저도 이 정도 노력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노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제가 지금은 종목 상담 위주로 이제 시간에 쫓겨서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는데 원래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금요일 방송 다시 보기를 꼭 보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많은 팁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꼭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웬만한 주식 전문가
한테 교육받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초고수만 수익 가능한 장이다. 이 뜻 자체가 추석을 앞두고 다음 주 장 정말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매일같이 저희 방송과 그리고 대표님 말씀해주신 실시간 전략, 그리고 금요일 방송을 통해서 또 톡톡히 드리는 그런 팁까지 활용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한마디 풀어봤고요. 이어서 주간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다음 주가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 다음 주 양시장에 대해서 주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주 초반 같은 경우 약간 혼조세가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뭐 강한 반등이 나온다거나, 급락한다거나, 이거보다는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들쭉날쭉하다는 얘기죠. 그랬다가 수요일날 방향성 결정될 거예요. 대략 수요일 정도. 그래서 수요일날 그때 방향성이 반등 쪽으로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하락 쪽으로 나오면 더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현재 제가 보는 거는 일단 내적인 요인은 삼성전자, 외적인 요인은 북한 변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다 드리진 못하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고요. 제가 일요일 밤 무료 방송 들어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스튜디오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요. 인터넷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리얼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험 관리하고 수익 추구를 하고 싶다면 일요일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다음 주 시황은 초반 혼조세, 그리고 수요일 이후에 그때 결정된다. 이걸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간단해요. 무조건 코스피보다는 약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거짓말처럼 맞았잖아요.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게 코스닥 차트예요. 그러니까 8월 11일까지 동시에 떨어졌죠. 코스피랑.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까지 분명히 제가 코스닥이 더 탄력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월요일 밤에 딱 선언했죠. 앞으로는 코스닥이 더 약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4일 연속 하락하면서 항상 코스닥보다 하락을 더 했잖아요. 이것도 역시 흐름 파악한 거예요. 분석한 겁니다. 저는 가물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종목을 추천한다든가 시황에 대해서 전망할 때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면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물어보면 전 100% 논리적으로 답변할 자신이 있어요. 다만 다 알려드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은 당분간은 좀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나 큰 줄 아시죠? 제가 월요일 저녁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월요일 밤 방송에서 앞으로 코스닥이 탄력 떨어진다. 무슨 얘기냐? 코스닥 쪽은 웬만하면 하지 말거나 위험관리 들어가라. 그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코스피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실전에서 했던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제가 수요일 그러니까 장 초반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최대한 줄이라 그랬어요. 정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덕분에 지금 위험 관리가 된 거죠. 제가 조언해 드린 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그걸 장중에도 제가 전달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9시 반 방송 보는 거는요, 이미 다 끝나고 한참 있다 보는 거예요. 장중에 계속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짤막짤막하게 전달해 드리는 장중 투자 전략이 아마도 웬만한 유료 정보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 이후로 또 판단이 가능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비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주간 전망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전망에 맞춘 또 전략도 중요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미리 좀 앞서서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은 업종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랄까 좀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업종은 제가 매일 저녁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월화수목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화장품주는 테마주로서 접근할 만해요. 지금요. 왜? 일단은 조정 충분히 받았고 여기서 기적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된다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파생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수요일까지 그때는 양방향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수요일 이후에는 그때는 한 방향, 그러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리고 왜 화장품주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거는 실전에서 어제 오늘 추천했던 종목인데 바로 ACT입니다. 이거를 1,500원에 제가 추천했어요. 근데 어제도 잡혔고 오늘도 잡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장중에 플러스 10% 매도한 다음에 다시 또 11,000원에 재매수시키고 종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오늘 제가 13% 냈어요. 실전에서 그대로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평택촌님이 무더기 추천하나요? 하루에 10개, 20개? 아니에요.
저 많아야 3개, 아니 보통 하나, 2개 추천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왜 이걸 ACD를 추천했냐, 화장품 주잖아요. 잠깐 본봉 보겠습니다. 보시면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했었느냐, 자, 1,500원에 일단 매수시켰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거를 11,500원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에요. 그 다음에 11,000원에 다시 잡고, 그 다음에 종가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오늘 13%가 낮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플러스 5%가 몇 개라고요? 21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플러스 7% 마감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지금은 광범위하게 배팅할 때가 아니에요. 딱 한 종목 집중해서, 혹은 아주 섹터를 줄여서 할 때라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비중을 늘리고 내려갈 때는 낮춘다. 그 다음에 중기단기 포트 구성한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또 어떤 업종, 어떤 테마가 좋냐, 이걸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파생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선물 옵션, 주식 선물 정보를 안 드렸잖아요. 가끔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를 이제 처음 보신 분들에게 제가 꼭 그 말씀 드릴게요. 저는 선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파생까지 같이 합니다. 다만 이제 해외 파생은 저는 그건 하지 않으니까, 다른 분들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 그렇게 대응해달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뭐 이전에 이번 주에 또 공략 업종과 테마 시간에 또 짚어드렸잖아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파생에 대한 전략까지도 짚어드렸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또 각각에 맞는 전략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전망과 주간 전략 알아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사연과 이번 주도 많은 문자 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8255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포스코대우 매수가 23,000원에 비중 50%입니다. 전망 부탁합니다. 문자를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대우인데요. 지금 23,000원대인데 오늘 19,600원으로 2만원대가 깨졌네요. 네, 포스코대우 같은 경우는요, 봉추 선생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강민 전문가님, 예. 네, 전문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적정 네. 주가를 검색해보고 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대우를 검색해보니까 지금 33,600원이네요. 그래서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억울한 면도 있는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손절은 10% 그리고 상승하면 본전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가에서 이미 1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뭐 급등해서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으면은 그냥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일단 무너지는 흐름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이 종목은 기업 자체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과거에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었죠. 그래서 무역업 쪽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고 포스코에서 어쨌든 유통을 담당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기업 내용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약한 흐름이고요. 포스코의 그 주가의 흐름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따로 노는 그런 흐름입니다. 유통업이 조금 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목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약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포스코대우고요. 지금 매수가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정석 투자를 통해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하락 전환을 하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계속 하락하는 우하향하는 흐름이라서 굉장히 추세가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죠. 거의 지금 무너지는 그런 흐름인데 이 흐름 자체가 수급적인 면이 있습니다. 수급을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네. 수급을 보여드리면은 외국인들이 거의 투매하듯이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딱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인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딱히 매수할 만한 그런 모멘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적으로는 좋은데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또 지수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수가 급격하게 또 꺾이고 있는 그런 흐름 아닙니까?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가 받쳐줘서 그렇지 아니면 벌써 거의 무너지는 그런 흐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면서 손절을 20% 잡고 또 미련을 갖기보다는 그냥 빨리 정리를 해주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종목 자체적인 흐름이나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은 10%로 잡았지만 월요일에 급등하지 않으면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라도 급등을 해준다고 하면은 본전 오면은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전이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다시 또 주가가 주춤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으로는 포스코대우 진단 부탁드렸는데요. 일단 월요일장의 흐름이 참 중요해 보이네요. 월요일장에 종가 대응하시라라는 말씀이고요. 손절 10% 또는 본전 매도 후에 고민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연 포스코대우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화면 통해서 사연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6211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시황 예측이 정말 놀랐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마이크로 컨텍솔 평단가 5,450원에 비중 30%입니다. 반도체인데 바닥만 횡보하고 있습니다. 매도가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희 시황과 함께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에는 오늘 5,0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평단가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요.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손실 구간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좀 진단을 도와드릴까요? 네. 우선 시황 잘 참고하셔서 고맙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저는 그건 확실해요. 왜곡과 변수만 없으면 시장 적중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왜곡과 변수가 나오면 저도 틀릴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시장이 왜곡되거나 변수가 나오면요, 그건 분석의 영역이 아니에요.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시황을 좀 전달해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 제가 먼저 전략부터 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 또는 마이너스 20% 손절하세요. 이분은 일단은 평단이 되든 뭐가 되든 일단 기초적인 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4, 5, 6, 7월에 매주 금요일 방송 다시 보라고요. 자, 그 내용 다시 한번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여기서 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평단가가 이 정도면 어쨌든 이건 1차에서 높게 매수했다는 건데 일단 매수가 자체는 일단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항상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죠. 먼저 추세를 보라고요. 자, 이 종목 추세가 뭐죠? 하락 추세예요. 네. 자, 61선이 121선 이탈하면서 어떻게 됐죠? 하락 추세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말이었죠. 자, 하락 추세인 종목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단기 매매하라 했잖아요. 그럼 요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는 현재 어떻습니까? 평단가가 여기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대충 1차 이 정도 하시고 2차 이 정도 좀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도 제가 4, 5, 6, 7 그 금요일 방송에서 제가 팁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도 터무니없이 매수를 안 해요. 그리고 이거 누구 이론이냐? 평택촌놈 이론이에요. 네, 저는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 거는 어디서 베낀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100%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왜? 전 주식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거든요. 제가 다 그냥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종목이 좀 이게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하락 추세는 어떻게 한다? 5일선, 21선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가서 손절 5%, 수익 10% 하면 딱 맞아요. 크게 노리면 안 돼요. 물론 크게 갈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방송 매주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지금 암기할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팁만 잘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 제가 이제 각종 교육을 통해서 더 놀라운 팁, 더 업그레이드 된 팁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211님이 보내주신 문자였어요. 마이크로 컨텍솔 말씀해 주셨는데 본전 매도 후 재매수도는 손절 20% 짚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세 번째 사연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5874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MK전자를 평단가 12,000원에 비중 30%입니다. 수익이 10% 정도 났었는데 다시 본전 수준으로 와버렸네요. 모든 종목이 이렇게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걸까요? 목표 주가도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상세하게 보내주셨어요. 일단 MK전자는 오늘 11,350원인데 최고가가 13,000원대까지 찍었었네요.
자, 일단 지금 소폭의 손실 구간인데요. 네, 전문가님. 일단 중요한 거는 항상 수익이 났다가 지금 항상 손실폭을 보고 계신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운이 좀 없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매수를 좀 잘못하신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적정 주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MK전자는 제가 적정 주가를 검색을 했습니다. 87,000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제가 관심 종목을 처음으로 말씀드린 종목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를 해보자고 했었는데 당시에는 8,700원 정도 매수가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쭉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서 역시 저평가된 종목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잘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종목은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손절 10%, 수익 20% 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매수하신 자리가 조금 높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지면은 그냥 그 손절을 하시고 반등하면은 다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단가가 12,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인데 매수를 하시고 나서 바로 상승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평단가가 12,000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할 매수를 하셨겠죠. 그래서 매수 자체가 5일선 위에서 매수를 하시고 또 5일선 아래에서 추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은 업종 자체가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최근에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기차 테마주입니다. 전기차 테마주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흐름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보면은 상당히 고점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손절가가 오면은 61선을 이탈하게 돼요. 그래서 61선을 이탈하면은 120선 이탈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가 오면은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종목들이 모두 이런 그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거의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상승한, 계속 강하게 상승한 종목을 눌림목이 아닌 구간에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수익이 났다가도 금방 다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를 하게 되면은 수익 가능성보다는 손실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실 눌림목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21선은 이탈을 해야지 기술적으로는 만족이 되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정석 투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배우지 않았었습니까? 고점에서 25% 정도 하락했을 때 매수하면 딱 좋은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그래서 마이너스 25% 계산을 해서 그 부분이 21선 이하라고 하면은 매수를 하시고, 혹시나 61선과 120선 사이라고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아예 120선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기억했다가 매수를 하시면은 향후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역시 추격 매수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수익 가능성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눌림목을 줬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좋아서 여기에서 다시 매수가를 뚫고 또 올라가 주면은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짧게 수익을 노리자는 거죠. 20% 정도만 노리시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은 10%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K전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좀 속상하신 마음도 있으실 텐데 전문가님이 꼼꼼하게 짚어주셨어요. 손절 10%, 수익 20%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4050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한국전력을 매수가 43,000원에 비중 30%입니다. 걱정됩니다. 대표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한국전력 보도록 하죠. 오늘은 39,1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데 일단 4만 원대도 깨진 가격대고요. 한국전력은 이전에 대표님이 또 짚어주신 종목이기도 해요. 자, 대표님 걱정이 좀 많으신 시청자분 같은데요. 어떻게 진단 도와드릴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청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만약 2개월 이상 시청했으면 이 종목을 이 가격에 잡지도 않고요. 아마 갖고 있는 분들 다 던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한 10번 이상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잡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먼저 짜드릴게요. 반등하면은 최대한 매도하시고요. 또 좀 부정적인 전망이다. 이걸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작년 8월이었어요. 그때 정확하게 62,650원 평균 단가로 주식 선물 매도 사인 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월물 교체될 때 바꿔치기 하면서 홀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더 빠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서 어땠습니까? 이 종목이 3월에 반등 나왔을 때,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방송 출연 안 할 때인데, 분명히 제가 7월, 8월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반등 나왔을 때 던지라 그랬거든요. 지금이라도 던지라고요. 결국 4만원 깨지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더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2013년이었어요. 13년 가을에, 이때 어떻게 제가 사인 냈었냐면, 그때 이제 2만 한 7,000원대 됐었거든요. 왼쪽에 이제 네오박스 보이시죠? 그때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1차 50%, 2차 50%. 제가 이쪽 생활하면서 특정한 종목을 2번에 걸쳐서 100% 사인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만 해도 되니까 들어가시라고 얘기했는데 1차에 잡혔어요. 그러더니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6만원이 넘었죠. 무슨 얘기냐? 시간이 걸려도 수익 난다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흑자였을까요? 적자였을까요? 적자였어요. 적자였을 때 저점 매수한 거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어땠죠? 역대 최고 매출액 순이익 올렸잖아요. 그때 이제 매도 사인 낸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것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공공재는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방송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제가 분석한 내용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방송에서 할 얘기가 있고, 또 인터넷 방송에서 할 얘기가 있고, 또 사적으로 할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부정적이다. 그것만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반등 나오면은 매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워낙 이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전 내용을 놓치셔서 또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일단 반등 시 매도 후 교체 매매에 대한 의견, 그리고 부정적인 전망도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사연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2576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내추럴 엔도텍 25,700원에 매수했는데 31,200원에도 매도를 못했습니다. 좀 더 갈까 했는데 현재까지 왔네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자, 내추럴 엔도텍 오늘 27,250원인데요. 그래도 수익권이시긴 합니다. 자, 일단 내추럴 엔도텍은 봉추 선생 이강미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내추럴 엔도텍은 참 뉴스가 많았던 종목이죠. 적정 주가를 먼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적정 주가를 제가 검색을 했는데요. 7,2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4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절대 고평가라는 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상승하면 수익은 20% 정도만 짧게 노리십시오. 그리고 하락하면 일단 본전에 정리를 하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이 나왔는데 상승한 원인이 백수호 제품을 다시 홈쇼핑에서 판매를 한다는 그런 뉴스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매출이 지금 발생을 하거나 과거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건강식품이지 않습니까? 대체할 만한 식품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식품이라는 게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타격을 받으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제품을 샀던 분들이 소송을 하고 있고 최근에 패소했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삼양라면 사태를 생각해 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당시에도 그 신뢰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었죠. 어쨌든 식약처의 발표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의 인식을 회복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당분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추럴랜드텍은 매수하신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뭐 매수가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과거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상장 이후에 급등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그때도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추천을 생각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절대 고평가되어 있다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고점에 굉장히 이렇게 높게 상승하는 이 정도 자리까지 갔을 때도 결국은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고평가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악재가 나오지 않더라도 시간이 걸리면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악재로 결국은 하락을 했고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에 뉴스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가격적으로는 만족을 하는데 그 상승을 강하게 급등을 하고 나서 횡보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단기로 짧게 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로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고평가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하면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수익은 20% 그리고 하락하면 일단 본전에 정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본전까지 와서 조금 더 밀리면 61선을 이탈하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추럴엔도텍 같은 경우에는요, 수익 20%나 본전 매도 그리고 하락하면 일단 정리 후에 건망하자라는 의견 꼼꼼하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내추럴엔도텍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OCI OCI입니다. 매수가 20만 8천 원에 비중 50%입니다.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OCI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안에서 다양한 코너 통해서 만났던 종목인데요. 오늘 OCI 볼까요? 10만 6,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50% 이상 손실이시고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평택촌놈 정황 대표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죠. 대표님, 네, 대표님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네. 먼저 이분이 아니라 다른 분들용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주중에 얘기했었죠. 금년에 OCI 잡으신 분들은 일단 매도했다가 재매했어달라. 그래갖고 이분에 대한 조언은 여러분들이 그건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에 맞게 제가 조언해 드릴게요. 자, 먼저 결론을 내려드린다 그러면 현실적인 중기부여를 하세요. 왜? 어차피 이분은 안 던져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 본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 시점이 언제냐? 이게 수평선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4분기나 아니면 2014년 1분기예요. 아마 이쪽에서 매수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마이너스 70까지 홀딩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70. 네. 그럼 도대체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지금도 반토막이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 투자는 수단이라고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 그래서 좀 더 인간답게 살라고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을 좀 획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 ABC를 몰라서 그래요. OCI가 바로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만든 장본 종목이라 그랬잖아요. 근본이 되는 종목. 왜냐? 제가 이걸 2011년도에 그 당시에 60만 원 넘어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언젠가 15만 원 깨질 겁니다 그랬어요. 2011년에. 근데 그때 다 충격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100만 원은 양반이고요. 150만 원 간다고 시장에서 막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분석해보니까 15만 원짜리예요. 그러더니 결국 15만 원이 뭡니까? 6만 원 깨졌어요. 무슨 얘기냐? 결국 이분 같은 경우 20만 원에 왜 들어갔냐? 고점 대비로 보면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싸게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ABC를 모르니까 교육을 먼저 받고 훈련 좀 해본 다음에 그때 매매하시는 게 낫고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결국은 어차피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위로받고 싶어서 이거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보유 종목 하나 있으면 거기에 20, 30% 뭐 많으면 마이너스 50% 물린 분들 있잖아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저기 경제TV 다 돌아다니면서 질문해요. 그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속성이 어땠냐면 이런 식이에요. 전문가 10명이 예를 들어서 5명이 뭐 더 하락한다. 4명은 중립이다. 근데 1명만 이거는 반등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용기를 얻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그래봤자 본인 망가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본인이 냉정하게 판단하던가 딱 1명한테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 정말 많은 고민과 또 걱정하시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방송과 이 다양한 투자 전략 통해서 교육과 훈련 이후에 본격적인 매매, 다음 종목에는 정말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까요? 화면 통해서 사연을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975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화진을 매수가 14,500원에 비중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문자 주셨어요. 자, 일단 화진을 오늘장 가격을 볼까요? 자, 화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850원,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됐네요. 자, 전문가님, 화진, 오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이네요. 네, 진단 부탁드릴까요? 네, 화진도 적정 주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적정 주가가 18,800원입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죠.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매수가에서 많이 하락했고 또 매수하신 자리가 61선 이하입니다. 현재 상태를 보면. 그래서 손절 10%, 손절은 15%까지 보십시오. 그리고 수익은 10% 정도만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을 15%로 보자고 하는 건 오늘 조금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이어가면은 혹시 그 월요일에 반등이 나오면은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서 강하게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이 종목은 상승이 나왔었죠.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는데 이때 상승이 나온 게 최대주주 변경 뉴스로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움직임이 있었죠. 최근에 급락 이후에 움직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수소차 관련 뉴스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로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단기에 흐름이 별로 나온 것 같지 않게 보이지만 단기에 5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짧은 상승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61선 이하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상승을 하지 못하면은 120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5% 정도 오면은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현재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부분보다는 그 이전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어서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짧게 그 대응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수하신 자리가 전부 애매합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자리를 보면은 급락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거나 고점에서 매수를 했거나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자체가 가격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매수하신 자리는 기술적으로는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시면은 이렇게 조금만 하락하면은 좀 불안한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일단 61선 이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좀 짧게 보자는 겁니다. 상승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은 10%, 손절은 15%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진에 대해서는요, 수익 10% 또는 손절 15%를 잡아주셨고요. 본전 이상 상승했다가 하락하면은 본전 매도에 대한 의견까지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대응 전략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화진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죠.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2645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평촌님 매일 보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1,150원에 비중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가격 볼까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1,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매수가 근처인데요. 정광 대표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진단 부탁드려요. 네, 이 종목 잘 들어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칭찬 별로 안 하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적어도 단기 매매로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은 손절가 10%만 딱 지켜주세요. 만약에 이 종목이 손절가 10%가 오면은 뭐 가차없이 던져야 되는데 아마도 손절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걸요.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손절가 10%가 되면 무조건 던지세요. 그게 아니면 일단 중기로 끌고 가세요. 자, 이런 장세에서 이런 시점에서 제가 이거 잘 들어갔다. 손절가 10% 아니면 중기로 끌고 가라. 이렇게 말할 종목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길게 제가 답변하지 않겠고요. 일단 그 결론만 꼭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적당한 가격대다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 계속해서 보유를 지속한 이후에 시간에 따라서 지금 가격대가 움직이는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 쪽에 다시 한번 재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항상 기다리는 코너이기도 해요.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관심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전에 관심 종목 만나기 전에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AS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NHN 엔터테인먼트가 있었습니다. 게임주죠. 이 종목은 당시에 게임주들 흐름도 괜찮고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1차 매수가로 62,000원을 말씀드렸는데 이날 딱 62,000원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가격이 62,000원이 딱 찍히고 상승하면은 이게 매수가 될까 그런 생각에 저도 분봉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거래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매수가 됐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 이상 상승하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게임주들은 최근에 조금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전부터 흐름이 나왔었는데 향후에도 지금 지수가 불안해서 그렇지 지수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만 되면은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정받고 지수 상황을 보고 그때 다시 한번 또 접근을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수 상황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첫 번째 종목으로는 JB금융지주입니다. 금융주죠. 금융주들이 최근까지 흐름이 좋았었죠. 그러다가 조금 너무 급등을 했는지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흐름이고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조정을 받으면은 접근을 해도 되는데 일단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확실히 조정받으면은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가격대로 하락하면은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종목은 S&T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운송장비 업종에 있는 종목이죠. 그런데 또 전기차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서는 차라리 테마주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고요. 종목 자체적으로도 기업이 사업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한 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계속 상승하다가 또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조정받으면은 접근을 하면은 전기차 테마주들은 결국 지수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요,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8월 18일 날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에 맞춤 관심 종목 AS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관심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JB금융지주 그리고 S&T 모티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JB금융지주는요. 평균가 5,350원 매수가 가격 말씀을 해드렸고요. 직장인 중기 대응 좀 적합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S&T 모티브는요. 1차 44,000원, 2차 4만원, 평균가로 42,000원 말씀해 주셨고 전업 중기 대응이 적합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종목 알아봤는데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는 S&T 모티브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JB금융지는 제가 잘 몰라요. 2,000 종목이 넘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도 그건 전 죄악이라고 봐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넘어가겠고요. S&T 모티브는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봉춘 선생이 제시한 가격으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응용하셔도 되고 이 종목은 뭐냐면 일단 가치주에 해당하고요. 굉장히 기업이 좋아요.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테마 동시에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또 다음 주 관심 종목까지 탄탄하게 또 대응 전략과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되신 후에 다음 시장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과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종목 클린 시간으로 여러분께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말 일요일 저녁 9시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시면 대표님이 또 무료 방송 열으시니까요. 그 부분도 활용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